역시 이제 장중 시황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긴급 시황 영상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차원인데, 시장은 싸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원상복귀가 돼요. 하지만 시장의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과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처음에 물려버렸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회를 계속해서 봐야겠죠. 결국 이제 시황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예측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측은 누구나 틀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기 위함이에요. 어떤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보자 라는 시뮬레이션을 머리에 갖고 있어야 뇌동 매매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저점을 딱 잡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저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준점을 잡고 본다면 어때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죠. PBR로는 뭐 0.7배 거의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결국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후려치고 그때 가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상황에서 L자로 누웠다가, 사실 이게 제일 최악인데요. L자로 누웠다가 시간이 지나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뭔 시나리오인지 모르죠.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갑니다, 반드시. 근데 이게 더 빠졌다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중바닥 형태로 완만하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결국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신호들이 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유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수급, 이 외에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WTI 기준 보시면 26달러,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에요. 이건 정상화가 됩니다, 분명히. 35달러 이상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지 정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WTI 뭐 ETF를 분할 매수하는 건 저는 지금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가격이지만 어쨌든 지금 뭐 15분봉 추세로 보면 완만하게 회복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만약에 2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큰 반등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반등을 예측하기 전에 유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유가가 반등 추이를 더 이어가는지 요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통화 스와프가 계속해서 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오잖아요. 통화 스와프는 쉽습니다. 그냥 위기가 발생하면 니네 돈도 우리한테 빨리 빌려줘. 우리도 너네한테 빨리 빌려줄게. 이겁니다. 근데 통화 스와프를 미국이 체결했잖아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 체결했는데, 미국이 한국 돈 원화가 급해서 체결했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달러가 급하지만 미국은 원화가 개뿔도 안 급해요. 어차피 미국 기축통화가 달러가 최고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근데 통화 스팟을 체결한 건, 이걸 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혹은 다른 신흥국이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결국은 미국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일단 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통화 스와프 체결은 뭐예요? 미국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달러를 쉽게 공급해 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여전히 높긴 합니다. 오늘 2%대 조정이긴 한데 여전히 쑤셨죠. 특히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이거 환율 예측 여기서 누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급등해도 무섭고 급락해도 무섭고 이래저래 무서워요.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급락이 있기 전의 환율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최근의 위기 이후의 환율 흐름을 보세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안정됐다는 건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 내려가던 올라가던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실리지 않고 무난하게 내려가고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 이게 안정된 환율이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급락, 급등, 급락.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는 부분. 근데 적어도 오늘은 보시면 추가 급등은 아니에요. 오늘 2% 정도 안정되면서 126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보시면은 안타깝지만 매도예요. 그쵸? 매도예요. 근데 현재 시간 기준 10시 반인데 매도액이 197억이면 그때까지 판 것보다는 적어요. 그쵸? 확실히 적어졌어요. 줄어드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별 현황을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진짜 미친놈처럼 팝니다. 조 단위로 판 적도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오늘 줄었죠. 오늘 물론 종가까지 봐야 돼요. 근데 종가까지 이 상태로만 마감해줘도 상당히 선방이에요. 그동안 워낙에 많이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현물 수급에 선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선물인데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어때요? 최근에 진짜 많이 샀어요. 그렇죠? 과거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 때도 외국인 선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바닥을 찍고 반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서 유출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일단 나온다라는 거죠. 자, 종합 볼게요. 지금 유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냐? 제가 유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요. 유가, 환율, 수급 요 부분을 중요하다고 봤을 때요. 유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하냐? 물론 아닙니다. 아니에요. 환율이 안정됐냐? 아니에요. 수급이 들어오냐? 아니에요. 그럼 아직 바닥이냐? 모르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가 최악을 달리다가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냐? 이건 맞아요. 자, 환율이 이빠에 올라가다가 통화스와프 등으로 반전의 계기를 맞았냐? 그것도 맞아요. 자, 수급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하다가 아직 사진 않지만 매도 규모를 줄였냐? 그건 맞아요. 그럼 이런 신호들은 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바닥 가능성을 높여가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유가가 더 반등을 해주고 환율이 더 안정되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러면 주가는 빠른 반등을 보일 거예요. 근데 유가가 반등하기 전 소폭 상승, 환율이 안정되기 전 소폭 하락, 토관스와프를 통해서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기 전 순매도 소폭 감소. 이거는 바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금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템포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죠? 기업 도산. 기업 도산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몇 개월간 코로나19가 지속될 때 몇 개가 버틸 수 있을까? 도산이 되면 그때부터 또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렵고 한국은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있지만 대외 변수에 너무 취약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보고 환율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개인의 반대 매매가 쏟아질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반대 매매가 거의 3일 전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신용 물량이 확 줄고 코스닥이 반등하는데 개인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건 반대 매매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도 바닥 가능성을 높여가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딱 이거예요. 바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닥을 찍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급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시간을 두고 길게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인 것은 맞다. 이렇게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체크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완전히 안정된 건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린 유가, 환율, 수급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대 매매까지 이런 시장의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바닥을 같이 한번 찾아 나가시면 이번 경험이 다음 매매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